자, 안녕하십니까.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시장 상황 및 업종 현황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어제죠, 어제. 일단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.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영국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다시 이제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. 3월 정도면 이 브렉시트가 거의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가면서 거의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미 브렉시트는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브렉시트 때문에 다른 이제 여타 유럽 국가들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탈피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있다.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예산안 관련된 부분을 통과를 시키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요. 유럽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더 미국 나스닥 쪽에 이제 기술주죠. 애플이 하락을 하면서 급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.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제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초미의 그 관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11월 말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건데 결국 이 중장기적인 논이 계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29일 날 G20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서 얼마만큼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뭐 IMF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성장률을 운운한다라고 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이 두 나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뭐 중국의 PMI 지수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내수 상태에 대한 흐름도 뭐 광군제를 통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의 약세 흐름이 한꺼번에 어제 집중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장도 갭으로 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. 일단 뭐 저희도 뭐 리스크 관리 때문에 뭐 손절을 몇 개를 좀 했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을 뭐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뭐 대응해서 뭐 지금 시점이 저점이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빗대어서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그나마 수익이 나는 거지.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고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뭐 종목만 나홀로 상승을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식 회계 관련된 부분이 내일 이제 증선위에서 발표를 합니다.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과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식회계를 만약에 이제 분식회계를 한다라고 했다라고 판명이 되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제재 사항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뭐 일단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정지라든지 뭐 상장 폐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올 건데 결국에는 뭐 과태료나 정지 쪽에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분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회사들이 상장 폐지를 했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최근에
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상장 폐지 모면이 됐고,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야에서 상장 폐지를 예외적으로 시킬 것이냐, 또 상당히 좀 어, 넌센스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상장 폐지보다는 정지나 과태료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린 게 사실이다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결론을 못 내린다라고 하면은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이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을 딱 들쳐서 보시면 특히나 뭐 이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뭐 임상 3상이라든지 2상 뭐 그렇게 접근했던 종목들 치고 뭐 한두 배 이상 안 올라간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결국에 많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성장 기반을 하고 있는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없다. 우리나라만 뭐 성장주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합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삼성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가하게 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일단 그 부분으로 좀 치우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 이 삼성 관련된 로직스 관련된 분식회계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결국엔 미국의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뭐 상승을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바이오 업종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.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어떠한 바이오 업종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잖아요.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뭐 램시마, 트록시마, 허주마 이런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상당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매출액도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단가를 후려쳐서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그나마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셀트리온이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뭐 제약에 좀 기초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뭐 한미약품, 대웅제약, 뭐 종근당, 목십자 뭐 이런 종목들 있죠.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더 실적이 되는 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의 이벤트,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벤트,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쪽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삼상 임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임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된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내년인 경우엔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바이로메드, HLB 뭐 그리고 메지온 그렇게만 해도 뭐 세 종목이 되죠. 근데 그 종목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언론에서 나온 것도 상당히 좀 많은 부류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종목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신라젠도 있고 그리고 제넥신, 대웅제약, 메지온, 그리고 바이로메드, HLB 등등등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, 그리고 결과 발표에 있는 뭐 흐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동아SD나 제일약품 뭐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,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종목들도 나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
시장의 흐름은 일단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된다. 그래서 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일단은 시장 자체가 다 갭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. 특히나 코스닥 시장 수급이 그다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.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,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부터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어떻게 보면 쌍바닥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장 막판에 얼마만큼 반등의 흐름이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지가 관건이다. 그래서 미리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. 예, 하락을 했죠, 어제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현상으로 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오늘 하락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되레 지금 뭐 다른 여타 이 글로벌적인 아시아 증시를 좀 보면 일단은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 일단 상하이 종합이 0.1%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인도네시아, 인도 뭐 그리고 항생은 좀 조정받고 있고 대만도 조정받고 있지만 일단은 뭐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좀 어렵지만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성장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에 대한 가치가 이어질 수 있는 업종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시장이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좀 챙겨 놓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현금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저도 뭐 투자를 수년간 해온 상태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이제 현금이 중요하다. 뭐 틀에 박힌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행동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좀 많이 만드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단타로 해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1, 2%라도 되니까 챙겨놔서 현금을 좀 계좌를 좀 조금씩이라도 불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